안녕하세요. 지니책방의 운영자 김진희입니다. 갈수록 할수록 보살필수록 더 나아질 나의 말습관 어른스럽게 다져가 볼까요? 그럼 바로 낭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죠.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비결, 공감. 유독 옳은 말을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맞는 말이지만 얄밉다. 겉으론 알았다고 대답하지만 속으론 이제 됐니? 시원해? 라고 응수하게 된다. 쌀쌀 맞고 딱딱한 그들에게 없는 코드는 바로 무드다. 우리말로 분위기를 뜻한다. 한마디로 분위기를 타지 못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환심을 살리 만무하다. 특히 대화에서 무드를 타는 건 중요하다. 카페 배경음악이나 전망대의 야경과 같달까? 상상해보자. 카페 배경음악이 너무 시끄럽거나 전망대에 불빛이 꺼진다면 어떨까? 커피가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해도 전망대의 망원경이 고성능이라고 해도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소통에서 분위기를 타는 건 내 말이 힘을 싣고 날개를 달아 훌쩍 날아오를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내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끄덕일 수 있다. 이때 대화 속 모드를 타기 위해서는 공감이 먼저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감하면 될까? 일단 무조건 듣는다. 입을 다물고 듣는다. 오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단 중간에 판단하지 않고 쭉 듣는 게 관건이다. 이때 내 의견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기필코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한다. 대부분은 동의할 것이다. 혹시 동의하지 않는다면 치사해도 참자. 다시 돌아와 듣기에 집중한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들어주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준다.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내 차례가 다가온다. 대화하는 공간과 환경이 익숙해진 이때가 오히려 최적의 시기다. 상대방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안심하게 되어 몸에 힘을 빼고 능동적으로 듣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먼저 말하는 사람보다는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의견을 개진하기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버드 협상연구소 설립자 윌리엄 유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싶으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라고 제안한다. 라포, 즉 깊은 대화를 여는 친밀감을 위해서는 일단 좋았다, 재밌다, 공감한다, 엄청나다, 놀랍다, 인정한다, 즐겁다, 맞다와 같은 공감의 말들로 포문을 열어야 한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의 라포 자세를 취해도 좋다. 미러링, 페이싱, 백트래킹이다. 미러링은 듣는 상대방의 몸짓을 따라하는 기술, 페이싱은 상대방의 말투를 따라하는 기술, 백트래킹은 상대가 한 말을 다시 반복해 말하는 기술이다. 사람은 상대방이 나와 비슷하게 행동하면 잘 통하는 사람으로 느낀다. 이때 공감은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그때부터 좋은 말, 옳은 말이 빛을 볼 수 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라포라는 다리 붙어놓고 서로의 주파수를 맞춰 모두를 타자. 거리감, 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 사람은 누구나 세계의 삶을 산다. 공적인 삶, 개인의 삶, 비밀의 삶. 영화 완벽한 타인 클로징 장면에 나오는 대사다. 우리는 일터에서, 친구 앞에서, 애인 앞에서, 가족 앞에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저마다 다른 모습을 한다.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싶은지에 따라 내 모습, 말과 행동, 태도도 달리한다. 이외에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 아는 내 모습도 있다. 친해지는 과정에서 본 모습을 하나씩 드러낼 수 있지만 일터의 동료에게 가족 앞에서 내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친구에게 애인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듯이 어디까지나 그 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드러내는 것이다.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냈을 때 친밀감이 증가하는 관계는 사실 별로 없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모르는 것도 있어야 한다. 늘 느껴오고 있다. 인간관계는 불가근 불가원이다. 너무 가까워도 탈이 나고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된다. 누군가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표현한다. 추워서 모이긴 하지만 막상 모이면 서로 가시에 찔리는 거다. 서로 친밀한 사이를 원하지만 막상 가까이 있으면 괴로울 수도 있다. 참 어렵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그 거리를 정하는 게 가능하긴 할까? 이동기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성향과 욕구가 다채롭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각자 정해놓은 적절한 거리의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애초에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주제는 항상 인기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면 서로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고 선을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거리는 다 다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란 건 존재한다는 것이다. 친한 사이에서 듣기 쉬운 익숙한 표현들이 있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지나치게 관여하기도 하고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라며 과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서로가 맞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다. 나 좀 내버려 두지. 그 얘기까진 꺼내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 버겁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한 말이 정도가 지나친 거다. 집착이나 간섭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곰곰이 따져보면 동료나 지인보다 정말 가깝다고 느끼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에게 더 많이 받아오고 해오고 있다. 그만큼 귀해서다. 친한 사이일수록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고 더 은밀한 부분까지 공유하기 마련이다. 단 나는 네가 아니다. 너도 내가 아니다.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면 각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점점 함께 나누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혹 제발 혼자 있고 싶어진다. 독립심이 떨어지거나 자유가 간절해진다. 일거수일투족 의존하는 관계는 뜨거운 여름에 입는 티셔츠와 같다. 땀으로 범벅돼 피부와 딱 달라붙어 찝찝해진다.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관계는 싸늘한 겨울에 입는 캐시미어 스웨터와 같다. 부들부들한 감촉이 몸을 보드랍게 감싼다. 적당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비결이란 걸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 더. 혹시라도 자녀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있다면, 사랑하는 그대의 휴대전화를 염탐하고 있다면, 소중한 존재의 SNS를 지독하게 드나들고 있다면 당장 멈추자. 배려심, 감동은 사소한 매너에서 비롯한다. 종종 우리는 배려라는 말 앞에 사소한이란 수식어를 붙인다. 그렇다고 보잘데없거나 쓸데없지 않다. 나비효과처럼 나비의 작은 날개짓과 같은 사소한 배려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어색함이 자연스러움으로, 불쾌함이 상쾌함으로, 위험함이 안전함으로, 차가운 공기가 따스한 분위기로. 일상에서 보면 빙긋 미소 짓게 하는 사소한 배려의 순간이 연출되곤 한다. 때론 낭만적이기도 하다. 다음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사람.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통화하지 않는 사람. 전화할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툭 끊지 않는 사람. 늦은 시간에는 발소리에 주의하는 사람. 옆자리 일행을 위해 의자를 살짝 빼주는 사람.
초대받은 자리에 빈손으로 가지 않는 사람,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는 사람, 힘겨워 보이는 어르신을 달려가 도와주는 사람, 지친 동료에게 차 한 잔을 건네는 사람, 근무 시간 이외에는 업무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 회식 후 잘 귀가했는지 물어봐주는 사람, 끝난 자리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사람. 내가 해오고 있고 누군가에게 받아오고 있는 사소한 배려들이다. 삶에 찌들어 사는 우리에게 선한 자극이 되는 배려의 순간들.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나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근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다. 행복은 신기루다. 작은 즐거움으로 슬픔을 덮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루하루 쌓은 재미가 인생의 격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 어쩌면 내가 건넨 사소한 배려가 나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재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인생의 격까지 높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다.